평생 모아온 집을 하루아침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몰래 그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에서 살겠다는 계획이었죠. 68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부모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오순자 씨 68살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허리가 뻐근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 철수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70살인 철수 씨는 은퇴 후에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 씨가 가게로 나가면 순자 씨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하다 보면 등에서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아들 현우의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애 봐줘야 해서요. 38살인 현우는 회사원입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36살로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집에서 노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자 돌보는 일은 늘 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할 그릇이 가득 쌓여 있었죠. 며느리 지연 씨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애 좀 봐주세요.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인사도 제대로 없이 지연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손자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지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말이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아, 참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또 부탁이었습니다. 명절은 더 심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온 집안 음식을 순자 씨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죠.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모였을 때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지. 작년 음식은 별로였어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도 트렌디하게 해야 하는데.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목구멍에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가 뭔가 의견을 말하려 하면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자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점점 지워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 취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철수 씨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지연이랑 유럽 여행 가요. 2개월 동안이요.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그런데 애는 어떡하고? 아, 애는 처가에 맡기려고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서랍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우 앞으로 온 은행 편지였죠.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담보 주소를 보는 순간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였거든요. 현우가 엄마 명의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제 이런 짓을 한 거지?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현우가 급하게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던 일을요. 회사 서류라고 했었죠. 그게 대출 서류였던 겁니다. 철수 씨가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순자 씨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철수 씨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 아들 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의 통화 소리가 들렸죠. 언니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 곧 요양원 보낼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집 쓸 수 있잖아.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유럽 가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집 팔면 되니까. 진짜 꿀이지. 순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방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철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아요. 당장. 철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순자 씨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철수 씨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자식들이 감히.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저 애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죠. 부모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철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좀 팔아야 하는데요.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가 요즘 인기 좋아서 금방 팔릴 겁니다. 오늘 바로 매물 올릴게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순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길거리 붕어빵 장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기 좀 세워주세요. 순자 씨는 버스에서 내려 붕어빵을 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사먹는 간식이었죠. 따뜻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순자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죠. 오순자. 그 이름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순자 씨의 통장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죠.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용기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남은 돈으로는 노후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받았던 대출금도 모두 갚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들어가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봐요.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말하자. 드디어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는 현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 속에 계약서 사본을 넣어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현우는 여행으로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뒤에서 손을 흔들었죠. 거실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럽 진짜 좋았어요. 여기 봐요. 에펠탑이에요. 현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신이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순자 씨는 말없이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돈으로 호화 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였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이것 좀 봐. 계약서였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어. 너희가 여행 간 사이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계약 완료. 잔금 수령 완료.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집을 팔았다고 했어. 계약도 끝났고 잔금까지 다 받았어.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물려받을 집이라고요.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집. 순자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밤새 일해서 돈 벌었니? 내가 허리 굽혀 청소했니? 내가 새벽부터 밥 지었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엄마 아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 한 글자도 없어.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죠. 순자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명세서였습니다. 이것도 내 거니.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너한테 대출 담보 잡으라고 했니? 엄마 도장 몰래 훔쳐서 3천만 원 빌린 거 다 알아.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도 없이. 순자 씨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말. 너는 언제 말했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이 집 쓰겠다고 계획할 때 한마디라도 했니?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내가 언니한테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쓰겠다고. 대출받은 돈으로 유럽 가겠다고.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그리고 내가 받은 대출도 다 갚아놨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어머니. 순자 씨가 며느리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부모를 하인처럼 부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명절 음식 별로라고 하고,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그러고도 집은 당연히 너희 거라고 생각했지. 철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이제 똑똑히 알아들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인생이 반드시 되갚아준다. 순자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 갈게. 너희끼리 잘 생각해봐.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새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엔 둘이서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고, 집안일에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밤마다 현우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죠. 석 달 동안 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더 마음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모습은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깎았고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손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순자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깨달았어요. 순자 씨는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집 없어진 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를 잃을 뻔한 게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출받은 것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급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알바 3개 하면서 돈 모았어요.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현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순자 씨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순자 씨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존중이야. 부모를 사람으로 봐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잘할게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 진심으로 해. 네, 엄마. 진심이에요. 그날 이후 현우와 지연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식사를 함께하고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지연은 순자 씨의 말을 경청했고 현우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현우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뭉클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밤이 되어 현우 가족이 돌아가고 순자 씨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철수 씨가 뒤에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잘했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집 거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진짜 변화하기까지의 긴 여정이었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오늘 아침에 해주신 밥 한 끼, 전화로 물어보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갑자기 입금되어 있던 용돈. 이 모든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존중받고 계실까요?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늦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당신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